요즘 우리 주변에는 눈에 띄는 야생동물이 잘 없는 편이지만 성묘를 가거나 캠핑을 가보면 가끔 고라니나 멧돼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늑대나 호랑이가 살아 이들을 잡아먹어 그들의 개체 수를 조절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들 모두가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속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여드릴 이 작은 동물은 놀랍게도 한 지역에서만 서너 마리가 모여 한 해 동안 멧돼지를 9마리나 사냥합니다. 또한 노루, 사슴을 한 해 동안에만 10마리씩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벌 중에서도 유독 꿀벌의 천적인 여왕 말벌만 잡아먹어 양봉 농가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동물입니다. 이 강력한 포식자는 보통의 포유류 동물들보다 20배 가까운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서운 포식자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그 수수께끼의 대상이 누구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지역에는 반달가슴곰이나 멧돼지 등 덩치 큰 잡식성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무서운 맹수들이지만 반달가슴곰은 식물을 주로 먹는 경우가 더 많으며 육식을 한다고 해도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데요. 멧돼지 또한 종종 사람들이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을 파헤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지렁이나 가재 등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 때문에 멧돼지는 무서운 힘과 사나운 성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의외로 그다지 위협적인 포식자로 자리 잡혀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정말 무서운 동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물인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오랜 속담 중에는 범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담비는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인데요. 물론 작고 귀여운 이 담비가 진짜 호랑이를 잡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며 속담의 뜻은 맹수의 왕인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로 혼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이르는 말이라는데요. 이 같은 속담이 있는 이유는 담비가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대범한 사냥을 일삼는 무서운 포식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담비는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1m 정도에 몸무게가 불과 2.5kg에서 3kg 밖에 나가지 않는 잡식 동물입니다. 하지만 담비는 지금의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호랑이를 대신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리부엉이나 검독수리만큼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 외 동물들 중 대부분은 담비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이 없는 편입니다. 담비 외에도 야생에는 곰이나 삭과 같은 위협적인 맹수들이 있지만 이들은 담비와 먹는 먹이가 달라 경쟁 관계가 아니며 다른 영역에서 최상위 포식자 노릇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비는 동료들과의 협동작전을 통해 자기보다 큰 대형 동물들을 쓰러뜨립니다. 먹이가 될 동물들에게 일단 담비 한 마리가 올라타 감각기관과 같은 급소를 공격하면 먹잇감은 이에 당황해 허우적거리다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 마리의 다른 담비들이 함께 달려들어 무리 사냥을 하는데 이는 마치 데이노니쿠스 같은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 공룡들이 자신보다 큰 초식 공룡들을 사냥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호랑이의 강력한 턱과 송곳니 같은 무기가 없다 보니 한 번에 먹잇감에게 결정타를 먹일 순 없지만 과거의 승냥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먹잇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잔인하다면 잔인하고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냥하는데요. 고라니의 새끼는 담비를 보고 본능적으로 관목숲으로 뛰어들지만 몸이 가늘고 긴 담비는 덤불에 구애받지 않고 안으로 파고들어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양 노루를 사냥할 때는 지능적인 면모 또한 돋보이는데요. 담비 두세 마리가 무리지어 사양 노루를 습격할 때 이들은 계곡에 얼음이 깔린 특정한 지점으로 사양 노루를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사양 노루가 미끄러져 허둥거릴 때 습격해 잡아먹는 것이죠. 계곡마다 이런 곳이 여럿 있는데 담비가 이 지점을 반복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담비 덫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담비들이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발바닥에 집신처럼 억센 털이 나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긴 노루는 얼음 위에서 쉽게 탈진하는 반면 담비는 그렇지 않기에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청설모나 다람쥐, 산토끼 등과 같은 작은 포유류들을 주로 잡아먹지만 이들 먹잇감의 일부는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자신보다 큰 동물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들의 배설물 흔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몸무게 3kg 정도의 담비가 자신보다 몸무게가 3배는 더 나가는 10kg의 고라니 성체를 사냥하기도 하니 이들의 전투력은 대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노란 목도리 담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몸무게가 35kg에서 42kg으로 담비의 20배 정도나 되는 네팔의 인도 산양, 그리고 대만의 문착사슴 같은 동물들도 사냥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산에서는 3마리 정도의 한 담비 무리가 연간 9마리의 새끼 멧돼지와 성체 고라니를 잡아먹었고 청설모는 75마리나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는 담비들이 약 2,5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 담비들이 한 해에 약 1만 마리의 고라니와 멧돼지 새끼를 잡아먹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는 비율을 따지자면 전체의 8% 정도로 이들이 시체를 통해 대형 포유류의 고기를 섭취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담비의 대형 포유류 사냥이 그다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담비의 배설물에서는 고슴도치의 가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아 담비들이 고슴도치를 잡아먹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야생에서 고슴도치가 사냥당하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담비는 육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래, 버찌, 머루, 감과 같은 단맛을 내는 식물 또한 이들 먹이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담비가 이들 식물의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덕분에 씨앗을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담비는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여왕 말벌과 등검은 말벌만 거의 잡아먹는다고 하니 데리고 있다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몇 마리 풀어드리고 싶네요. 담비가 꿀도둑이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담비를 잡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담비는 오히려 양봉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니 오늘부터는 담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떨까요? 담비는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동물로 역시나 강력한 전투력과 사나운 성질을 가진 식육목 족제비과의 동물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제비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토끼나 닭을 수도 없이 사냥하기도 하고 야생의 맹수인 삭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는 등 자그마한 덩치에 비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무리 사냥으로 아마존 강에서 카이만 악어를 잡아먹기도 하는 자이언트 수달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작은 덩치의 담비가 어째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는지 또한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는데요. 담비는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천적이 없다고 합니다. 3m에서 4m 정도는 가볍게 뛰어 후다닥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담비가 먹이를 공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한편으론 오싹하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신기하게도 자이언트 수달처럼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니 안심인데요. 하지만 이들 또한 야생동물이고 족제비와 친척이나 다름없는 동물인 만큼 함부로 다가가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담비는 노란 목도리 담비, 검은 담비가 있습니다. 담비는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담비는 무리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담비 수컷들은 카사노바에 가까운 동물인데요. 이들은 암컷을 만나면 짝짓기만 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은 4월쯤에 2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아 기르고 수컷은 수컷끼리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 겨울이 되면 새끼들은 이미 어미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게 되고 같이 사냥을 하며 해를 넘긴 다음 이듬해 4월쯤에는 독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담비는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초식 동물들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비가 생태계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TV 뉴스에서 멧돼지가 마을에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구경만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고라니 또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담비가 성체 멧돼지를 잡아먹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새끼들을 사냥함으로써 멧돼지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청설모는 작고 귀여운 동물이지만 값비싼 잣이나 호두, 밤과 같은 견과류가 먹이다 보니 이를 재배하시는 분들께는 얄미운 동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비가 청설모를 잡아먹음으로써 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담비는 22.3제곱킬로미터에서 59.1제곱킬로미터에 달할 만큼의 행동권을 가지고 있어서 생태계의 우산종으로도 가치가 큰데요. 우산종이란 어느 지역의 생태 피라미드 구조,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생물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산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보호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동물종들 또한
함께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비이니만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더 많은 숫자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단비의 로드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 즈음부터 토종벌들에게 병이 돌아서 이들의 숫자가 지금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벌들이 사라지자 산속의 단비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단비들은 숲의 가장자리로 내려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종벌들이 다시 원래 개체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단비들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먼저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고를 막으려면 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좀 더 많은 생태 통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비 한 무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려면 최소 22제곱킬로미터에서 60제곱킬로미터의 온전한 산림이 필요하고 이들이 유전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림 3곳 이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 단비가 멸종할 가능성을 조사해봤을 때 주변 생태폭과 단절된 울산 두동면 치술령, 경북 칠곡군 황악산, 함안 여왕산, 예천 학가산, 사천 와룡산 등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100%라고 하니 슬픈 일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생태축을 복원하지 않으며 10년에서 20년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단비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 하니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지 바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귀여운 동물이자 소중한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는 최상위 포식자 단비가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